안녕하세요. 혼장마을 20주년을 기념해서 기획된 오미나가 만난 대한민국 교육리더 오미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학생만을 생각하며 맞춤형 개별화 교육으로 지적 개발의 매개체 역할을 하고 있는 수학의 힘 홍정환 대표님을 만나 학원 운영에 관한 이야기와 우리나라 교육의 미래에 대해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홍정환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요즘 무척 바쁘시죠? 아, 네, 많이 바빴어요. 바빴어요. 네, 요즘 좋은 강연 많이 해주시는데 어떤 강연이죠? 지난주 금요일 날 마무리했는데요. 네. 그 2주 동안 전국의 8개 도시에서 네. 교육 콘서트를 하면서 전국 8개 도시에 있는 원장님들을 만나는 그런 강연이었습니다. 지금 이제 끝났나요? 아, 네. 지난주 금요일 날 서울 동자 아트홀에서 서울 강연을 끝으로 이제 일단락 마무리가 됐습니다. 저도 대표님 강연을 자주 듣는 편인데 이번에도 네네. 엄청 교육자분들께서 좋아하셨을 것 같아요. 네. 예. 네, 본격적인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제가 네.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예. 대표님께서 교육업계에 뛰어드신 계기가 혹시 있으신가요? 제가 원래는 그 캐나다에서 공부를 하고 한국에 37살에 들어왔어요. 처음에는 대학에서 아이들을 조금 가르치게 됐고요. 근데 제가 그때도 수학을 가르치셨나요? 아니요. 그때는 제가 교양 과목을 좀 가르쳤어요. 네. 근데 제가 대학에서 제도권에서 할 수 있는 게 사실 많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투잡으로 저녁에 학원에서 아이들을 가르쳤는데 제도권 밖의 교육이 네. 저랑 너무 잘 맞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주객이 전도돼서 네네. 그냥 저녁에 일을 하는 걸 학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이 제가 학원업에 들어오게 된 계기였습니다. 그때부터 학원이 이렇게 본업이 되신 거예요? 아,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때도 수학을 가르치셨나요? 사실 저는 네. 수학을 전공했거나 네네. 이과 전공생이 아니라 실은 저는 문학 전공생이었어요. 그리고 외국에서 공부했던 것은 네네. 노인복지 정책론이었어요. 그래서 유학을 갔다 왔으니까 제가 실은 처음에 아이들을 가르쳤던 것은 영어였었죠. 영어를 네네. 가르치고 그 다음에 이제 학원을 처음 했던 건 당시에는 종합 입시 학원이 성행하던 시절이어서 네. 저는 처음엔 종합 입시 학원으로 그 다음에 어학원으로 지금의 이제 수학 전문 학원으로 이렇게 오게 된 거예요. 지금 현재 수학의 힘에서 이게 입학을 하려면 거의 상위 30%? 네. 상위권 아이들을 선발을 하더라고요. 네. 특별하게 상위권 아이들을 선발하는 이유가 있으신가요? 제가 처음부터 학원 운영을 상위 30%로 한 것은 아니었어요. 근데 제가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이제 상위 30%의 아이들을 가르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첫 번째는 대한민국에 이제 리더 교육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저희 어학원 이름도 사실은 리더스 어학원으로 제가 이름을 지었고요. 네. 그 다음에 수학의 힘을 만들면서 상위 30%의 교육을 하게 된 것은 수학 교육에서 선행 교육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데, 네네. 그 선행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려면 상위권의 아이들에게 적합도가 높은 선행 교육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려다 보니까 상위 30%의 교육을 하게 됐습니다. 그럼 지금까지도 수학의 힘에서는 상위 30% 이상의 학생들을 꾸준하게 선발하고 있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대표님이 말씀하시기에 일반적인 주입식 교육이 아닌 쌍방향적 수업을 진행을 해야 된다라고 강조를 하시는데요. 네. 그러면 그렇게 쌍방향적 수업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식이 있을까요? 예. 저희 수학의 힘은 사실은 사고력 학원은 아니에요. 근데 사고력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됐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저희 수학의 힘은 교과 심화 위주의 학원이지만 저희 수업 시간에는 사고력을 포함해서 시간표가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일주일에 아이들은 수학을 6시간의 교육을 받게 되는데 그중에 1시간은 사고력 수학이에요. 그 사고력 수학 시간에 기본적으로 문제 하나를 가지고 옆에 있는 짝하고 토론을 해야 되고
그리고 4명이 토론을 해야 되고 그 토론한 내용을 가지고 앞에 나와서 발표를 하게 되는 그런 쌍방향식의 그런 수업 구성 모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수업을 했을 때 아이들이 쉽고 재미있게 수업을 따라할 수 있나요? 예. 저희 그 수학의 힘의 교육이 사실은 좀 많이 어려워요. 제가 생각하는 그 수학을 잘하는 방법이 개념, 유형, 심화, 최상위, 경시, 영재 이렇게 단계별 학습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저희 수학의 힘의 교과 심화는 이런 단계별 학습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심화나 최상위, 경시, 영재의 수학을 할 때 굉장히 어려워해요. 근데 그 어려운 걸 계속해서 지속하고 그걸 계속해서 아이들에게 교육하는 것은 쉽지 않아요. 그런데 그 사고력 시간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사고력 그 문제들도 저희가 개발을 해서 그 일주일에 60분간은 아이들이 아이들과 소통하고 선생님하고 소통하고 누구에게는 때로는 가르쳐 주기도 하고 누구에게는 때로 배우기도 하는 그런 수업 시간을 구성해서 아이들이 굉장히 그 시간을 즐깁니다. 그럴 것 같아요. 아이들이 예. 되게 토론하고 자기가 가르치는 방법으로 한다면 정말 즐겁고 재미있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과거와는 다르게 현재는 창의융합형 인재를 양성하는 시대잖아요. 그러면 대표님이 생각하시는 창의융합형 인재를 잘 양성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부분이 어떤 걸까요? 창의융합형 인재 교육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제가 개인적으로 이건 순전히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생각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사람들이 역발상을 할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나 생각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건 제가 생각하는 역발상은 이런 거예요. 대부분의 학원이나 학교에서 교육기관에서 학생 관리를 이야기할 때 학생을 좀 잘 관리해 주세요 이렇게 말을 하면 정말 학생을 잘 관리하려고 생각해서 그 시작하는 게 제일 먼저 충고부터 하는 거예요. 네, 맞아요. 충고. 네, 충고부터 하는 거예요. 근데 정작 충고를 많이 하면 학생이 그 말을 잘 듣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역발상으로 생각을 해봤죠. 요즘에 사춘기에 접어드는 5학년 혹은 6학년 아이들부터 중학교 2, 3학년의 아이들까지는 대부분 그들이 만나는 어른들은요. 예를 들어서 엄마 늘 잔소리를 하시죠. 아빠는 주말마다 잔소리를 하시죠. 그리고 이모님이 가끔 놀러 오시면 엄마가 요즘 좀 말랐다고 얘기하시고 삼촌을 만약에 만나면 나는 너 말할 때 안 그렇다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또 중학교에 들어가면 그 선생님도 한 분이 아니고 교과목 선생님마다 가르치고 충고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학원은 사실상 학생 관리를 이렇게 바꿔서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선생님들한테 제가 이렇게 요구했죠. 그럼 아이들에게 한마디도 충고하지 말고 아이도 하고 싶은 얘기가 있을 거니까 그것을 들어주라고. 그래서 아이를 만나서 그 이야기를 들어주면 어쩌면 그 아이에게는 세상에서 내 얘기를 들어주는 유일한 어른. 그게 저희 선생님들이고 그게 저희들의 학생 관리예요. 저는 이런 역발상의 힘들이 결국은 더 좋은 창의 교육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생각하는 중요한 점은 바로 그런 것들입니다. 많은 대표님들하고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대표님의 생각이 정말 좀 기발한 생각 같아요. 네, 역발상. 감사합니다. 네. 요즘 저출산 문제 뭐 다른 이유들로 학원이 조금 살아남기 힘든 시기라고들 많이 하잖아요. 네네. 그럼 지금 이 시점에서 성공하는 학원과 실패하는 학원의 차이점이 있다면 대표님은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한 질문을 정말 많이 듣죠. 네, 저도 제일 많이 하는 질문 같아요. 네. 네. 제가 그 전국의 교육 콘서트를 사실 꽤 많이 했어요. 제가 한 6년 동안 정말 많이 전국 투어를 했거든요. 그때마다 제가 드리는 이야기가 똑같은 이야기들이 있어요. 학원은 세 가지의 본질이 있는 거예요. 그게 교수학습. 첫 번째 본질은 교수학습, 즉 수업이고요. 두 번째 본질은 학생관리. 그리고 세 번째 본질은 학부모 상담과 관리예요. 이 세 가지 본질을 그 본질에 맞게
잘하는 것이 네. 학원으로서 가장 중요한 거고 이 세 가지 본질을 잘하는 이상 시대와 상관없이 학원은 정말 잘 될 거라고 믿고 있고 그 믿음대로 저는 지금까지 그렇게 해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과거에도 세 가지 본질이 중요했고 네. 지금 현재도 세 가지 본질이 중요하고 앞으로도 이 세 가지 본질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세 가지 본질을 잘한다면 학원은 잘 운영될 거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학원장으로서 이런 궁금한 부분이 생기는데 저도 학원 운영이 15년 이상이 좀 지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했던 그 학부모 상담과 또 시대가 지나니까 엄마들이 또 전화 받기를 또 싫어하시는 어머님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시대가 바뀌는데 살짝의 뭐 노하우가 있다면 상담하는데 네. 저희는 제가 찾은 답과 혹은 제가 하는 방식은 이겁니다. 상담 그러면 제가 저희 교무실에서 선생님들이 상담하는 것을 한동안 꾸준히 좀 지켜봤어요. 그랬더니 보통 선생님 한 분이 한부모님과 그 전화의 통화의 시간을 보통 15분에서 길게는 30분 정도 하시는 거예요. 근데 보통 선생님들께서 15분에서 30분 동안 줄곧 얘기를 하세요. 네, 맞아요. 그리고 부모님들은 줄곧 그 얘기를 듣고만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부모님이 생각할 때 상담이 아니에요. 일방적인 어떤 공지사항을 들었다든지 학원에서의 소식을 전달받았다든지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학부모 상담은 부모님의 이야기를 들어드리는 거예요. 그 부모님의 이야기를 들어드리면 부모님은 당신이 하시고 싶은 이야기를 하셨고 그러면 이제 상담이 되었다고 생각들을 하세요. 학부모의 말씀을 많이 들어달라 그러면 이제 상담이 원활하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네, 제가 예전에 대표님 강연회 때 항상 들으면 대표님이 항상 강조하신 게 학원 강사와 조직의 관리를 잘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대표님께서 평소 직원 관리 부분을 어떻게 하시는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저도 조직을 잘 관리하는 사람은 못 돼요. 근데 아니 대표님께서요? 네. 저도 조직을 잘 관리하는 사람은 아니고 근데 방법을 좀 찾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저희는 리더스 학원이나 제가 운영하는 수학게임 같은 경우는 선생님들이 해야 할 그 매뉴얼, 선생님들이 지켜야 할 업무들에 대한 그런 매뉴얼이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직원분들이 하셔야 할 매뉴얼들이 있거든요. 처음에 이 매뉴얼들을 만들 때는 통제의 수단으로 만들었어요. 그때는 그런 시대였어요. 뭐 십수년 전에는 강성희 원장님들이 잘하신다든지 좀 학원 운영을 본인의 이제 리더십으로 끌고 가시는 그런 원장님들이 잘했는데 시대가 완전히 바뀌었다는 게 요즘 제 생각이에요. 저희 그 매뉴얼도 조금은 수정되었지만 그 매뉴얼이 이젠 쌍방향의 약속의 수단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제가 학원을 경영하는 경영자로서 지켜야 할 약속들을 분명하게 지키고 선생님들이 지켜야 할 그 약속들을 분명하게 지키고 그 다음에 직원들이 지켜야 할 그 약속들을 분명하게 지키면 학생이나 학부모님도 지켜야 할 그 룰들을 잘 지켜주세요. 제가 그 조직 관리를 하면서 찾은 저만의 방법입니다. 그럼 지금 당장 원장님들이 실천할 수 있는 부분이 직원 관리나 강사 관리 매뉴얼화를 시키면 통제가 아닌 뭐 소통의 또 약속의 수단으로서 충분히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네. 학부모님이 수강료를 내는 것을 아깝지 않게 생각하는 것이 대표님의 철학이라고 들었는데요. 그러면 다른 원장님들이나 강사님들이 대표님과 같은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될까요? 이 질문은요. 제가 지난 2주 동안 교육 콘서트의 파이널 때, 제 강의의 파이널 때 항상 강조했던 이야기니까 그 얘기를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저희는 학생이 상위 30%의 아이를 받아요. 1년에 대략 1200명 정도의 아이들이 시험을 보고요. 네. 그 중에 이제 400여 명이 합격을 하고 그 중에 300여 명이 이제 등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저희 학원에 찾아온 아이가 합격을 해서 등록을 하면 네. 그 아이가 너무너무 고마운 거예요. 우선은 합격해줘서 고맙고 등록을 해줘서 너무 네. 고맙고 그러면 그 고마운 아이에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저희 학원에 온 그 아이는 다른 학원을 갈 수도 있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또 다른 학원을 갈 수도 있었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학원을 온 거예요. 그렇다면 저는 그 아이의 인생을 다른 학원 혹은 그 다른 학원을 가는 것보다 더 좋은 인생을 만들어야 할 의무가 저한테 있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역으로 저희 학원이 아닌 다른 학원을 갔을 때 그 아이의 인생이 더 잘 된다면 저는 그 아이에게 죄를 짓는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 아이에게만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그 부모님의 수강료에도 저는 죄를 짓는 거죠. 네. 제가 우리 학원에서 근무하시는 모든 선생님들에게 강조하는 게 바로 그 부분이에요. 저에게 충성할 생각하지 말고 네. 저에게 잘할 생각하지 말고 저에게 잘 보이실 생각들 하지 마시라. 우리의 고객은 철저하게 학생이고 우리의 고객은 철저하게 부모님이시니까 저에게 잘하시는 거 기대도 안 하니까 네. 늘 항상 학생들에게 잘하고 늘 항상 부모님들한테 잘하라고. 그것이 우리가 수강료를 부럽지 않게 부끄럽지 않게 네.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라고 이렇게 강조하고 이번 강연에서도 그 부분을 제가 파이널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말 공감 가고 정말 네. 좋은 말씀이신 것 같아요. 저도 한 번 더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대표님 네네. 말씀에. 대표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우리나라의 네네. 미래 교육의 방향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까요? 저는 지금의 교육은 제게는 좀 아픔이에요. 왜 제게는 아픔이냐면 저는 어렸을 때 네. 조금 똑똑했던 것 같아요. 지금도 똑똑하신데 아이, 훨씬 더.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는 영재 교육이나 네. 리더 교육에 네. 조금 관심이 있거든요. 우리나라에 영재이면서도 영재 교육을 못 받는 아이들, 미래의 리더감인데도 불구하고 리더 교육을 못 받는 아이들에게 제가 보탬이 되고자 하는 게 제가 사실 지금 사교육을 하고 있는 저의 목적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의 과연 영재 교육이나 리더 교육의 방향이 맞는 건지 요거는 조금 좀 생각을 좀 해보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교육 방향이 그 미래 교육, 그다음에 영재 교육, 리더 교육에 부합한지를 정확하게는 모르겠으나 그래도 교육을 하시는 분들 그리고 교육을 주도하시고 그리고 교육 제도를 만드시는 분들이 네. 이런 점들은 깊이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교육업을 하시는 분들께 당부할 말씀 있으시면 한마디 해주세요. 네. 사실은 이 질문은 제가 저에게 하는 이야기일 수도 있겠어요. 네. 듣고 그래서 싶네요. 네. 그 얘기를 하면서 네. 오늘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교육을 하시는 분들도 저는 공인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공인이라고 제가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 교육을 하시는 분들이 말씀을 하시는 것들에 대해서 책임감이 좀 더 따라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사회적인 그런 책임도 더 져야 된다라고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해요. 네. 그러면 교육업에 함께 하시는 분들이 공인이라는 생각으로 그런 책임의식을 더 가진다면 우리 미래는 더 밝다고 생각을 그렇게 합니다. 교육업을 하시는 분들의 노력과 헌신으로 네. 지금 세대의 교육에 그리고 다음 세대의 교육에 빛과 소금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저 자신에게 네. 당부를 꼭 하고 싶습니다. 저에게도 당부를 해야 될 말인 것 같아요. 네. 오늘 대표님 모셔가지고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정말 감사드립니다. 대표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